자, VSC를 먼저 끄고 출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23년도에 도요타가 한국에 출시한 세단 중에 플래그십이죠. 크라운인데요,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두 가지 모델 중에 위에 모델에 해당되는 2.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을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. 이 차는 기존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와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, 먼저 앞에는 자연흡기 엔진이 아닌 2.4 터보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. 엔진 마력만 272마력이고요 그리고 전륜에는 모터가 한 개 있는데 걔는 61kW의 출력으로 마력으로 환산하면 83마력에 해당합니다. 그리고 뒷바퀴에는 인버터와 통합이 된 EX3 또 하나가 있는데요, 전기 모터예요. 걔는 출력이 58.6kW입니다 그래서 마력으로 환산하면 80마력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동력원을 다 합한 시스템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은요 348마력이고 토크는 46.9kgm의 토크를 냅니다. 그리고 변속기는 ECVT가 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다이렉트 시프트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. 그러니까 얘는 전자적으로 구현된 사륜구동이에요. 이 차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데요, 국내에서 발표된 공차 중량은 1980kg이고 휠베이스는 2850mm입니다. 이 차에는 주행 모드가 6가지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일단은 에코 모드로 시작을 할게요. 그리고서 이제 가는 길에는 에코, 컴포트, 노멀 모드를 순서대로 좀 해볼 거고, 또 돌아오는 길에는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미리 주행 안정화 장치를 껐잖아요, 출발하기 전에. 얘는 차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이 TCS 오프만 되더라고요, 많은 도요타 차들과 마찬가지로. 그래서 먼저 VSC를 오프를 하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. 지금 바깥의 날씨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제가 이 와인딩 로드 리뷰를 진행한 이래 가장 안 좋은 주행 여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매우 답답한 주행을 보시게 되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좀 페이스도 느린 것도 있지만 눈길이지만 이 차가 갖고 있는 E4 어드밴스드 사륜구동 시스템이 또 어떤 이런 악조건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잠시 뒤부터 차를 움직여 보겠습니다. 밖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보통 루프에 달던 카메라를 실내로 옮겼습니다. 앞에 시야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. 그리고 항상 제 대각선 뒤편에 함께 해주시는 와인딩 친구를 안전상 오늘은 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. 하필 또 오늘 대설주의보여 가지고 그렇네요. 자, 에코 모드부터 한번 타보겠습니다. 자, 출발합니다. 자, 에코 모드는 일단 젠틀하게 힘을 분출하죠. 그렇지만 젠틀하다고 해도 오른발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요 이렇게 쑥 가속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제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얘가 1980kg인데 타이어 폭은 또 얇다 보니까는 더더욱 조심하게 됩니다. 아마 오늘은 영상 보실 때 매우 답답하실 거예요. 평소에도 답답하셨죠? 더 답답하실 겁니다. 이렇게 지금 네 바퀴에 트랙션이 다 없는 상태에서 코너에서 이렇게 조향을 해 놓은 채로 가속을 하면 그래도 이 출력 분출의 비율이 앞이 더 높기 때문에요, 앞을 중심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현상은 발생을 합니다. 지금 중앙선도 안 보이고요.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패들 시프트를 좀 사용을 할게요.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로만 좀 내리막에서
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요. 자, 여기까지가 에코 모드였고요. 자, 그러면은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. 올려서 컴포트입니다. 역시 기존의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들과 많이 다른 점은 엔진 회전수만, 그러니까 엔진 소리만 먼저 커지지 않고 이 속도가 올라가는 거랑 그 다음에 엔진 소리가 커지는 게 일정하게 리니어해졌다는 점이 있죠. 네, 그거는 운전할 때에도 큰 차이점으로 다가옵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엑셀을 밟은 양과 속도의 상승이 좀 일치하는 그런, 원래 내연기관 차들이 좀 보여주던 그런 감각을 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. 아이고, 제가 당황했습니다. 지금 차가 안 서가지고. 니 탓이 아니다. 네, 어쩔 수 없이 페이스를 낮춰야겠네요. 이 내리막에서 이 중량급의 차가 트랙션이 없으니까 그 공포감이 상당한데요. 예. 오늘 이 날씨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. 저희 또 맞은편에서 뭔가 불빛이 오네요. 또 제설하는 차인가? 네. 여기도 뭔가가 저 의지와 상관없이 치신 모양이네요. 자, 저기 카메라에서 좀 세우고 다시 페이스 올려보겠습니다. 아이고, 참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요. 아이고, 자꾸 밖으로 나가네. 네, 얘는 이제 올 시즌 타이어죠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윈터 타이어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네, 오늘은 무사히 리뷰를 마치는 게 목표로 하겠습니다. 생각하던 것보다 이제 코너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더 줄여야죠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단계를 하나 또 바꿀게요. 노멀 모드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방지턱 다 끝나고 나서부터 노멀 모드로 가볼게요. 오늘은 리뷰가 그냥 엄살만 부리다가 벌벌 떨다가 끝날까봐 좀 그게 신경이 쓰이는군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그래도 앞이 이게 마냥 가려고 할 때 이 차에 그러니까 E4 어드밴스드라고 하죠. 뒷바퀴 모터가 좀 궤도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네요. 네. 근데 이제 차가 온전하게 접지력 내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. 그쵸? 네. 이 조향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얘가 그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조향을 급격하게 안 하게 되네요.
좀 더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, 제가 아이유도 아닌데 자꾸 아이쿠 그러죠? 네. 네, 아무리 사륜구동이라고 해도 중량급이면 네, 특히 속도가 안 줄여지는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. 뭐 가속이야 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사륜구동이 뭐 눈밭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. 네, ABS가 작동할 때에도 네, 어떤 그 동작 특성이 그것도 굉장히 마일드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그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서 톡톡톡 그냥 쳐주는 정도, 네, 과격하지가 않습니다. 아이고, 그냥 네,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.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네, 얘가 이 정도의 무게와 올시즌 타이어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하는 점은 확인이 됐습니다. 네, 그러면 잠시 뒤에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크라운 2.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를 아까 안 타본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타보겠습니다. VSC는 출발 전에 미리 껐고요. 이제 주행 모드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. 네,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네, 폭설이 내리는 중이어 가지고 뭐 제대로 해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멀쩡하게 리뷰를 하는 것만으로 좀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. 뭐 준비 따로 할 게 없어 가지고요,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출발하겠습니다. 갑니다. 네, 일단은 엑셀 궤도량을 변화를 크게 안 줘도 이 출력이 확 올라가는 특성이 아까 나머지 3개 모드보다 더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운시프트를 할 때 반응도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 있습니다. 여기는 그래도 조금 녹았네요, 다행히. 제설차가 좀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덕분인 것 같아요. 자, 가봅니다. 아이고, 그 다음 코너 진입 전에 충분히 좀 일찍부터 세워야 된다는 네,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. 눈이 많이 오면 사실 거북이가 되어야죠. 네. 자, 또 조금 페이스 올립니다. 이 스포츠 모드에 놨어도요, 변속기는 계속 부드러운 상태의 그 세련된 동작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
휠하우스 안쪽에서 이 수많은 이 눈들이 퍼 날라가지고 튕겨지는 거가 소리로 아주 네 서라운드로 들리네요. 네. 지금 중앙선도 모르겠어 가지고 아 여기는 좀 알겠네요. 중앙선. 또 브레이크로 여의치 않을 때는 네 기어를 낮춰 가지고 어떻게든 좀 회복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대단하네요. 지금 그리고 엔진 소리가 커지면서 속도에 비례하게 이 모터의 그 회전음도 같이 거의 섞여서 그게 어떤 쾌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걸 쾌감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? 자, 이제 잠시 뒤부터는 마지막 하나 남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네 제가 가끔씩만 패드를 사용하고 거의 차가 하도록 내비로 뒀거든요. 자, 가봅니다. 지금 이렇게 유의미하게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의 차이를 좀 알아차리기가 네, 엑셀을 많이 못 밟고 있어 가지고요. 네, 엑셀을 놓고 떼고 하는 그때 이 동력에 직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이 스포츠 플러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네, 아까 스포츠 때보다. 자, 또 가보겠습니다. 속도를 올리기는 굉장히 쉬워요. 네. 그 쉴 새 없이 지금 네 E4 어드밴스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미세하게 조금씩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. 네. 차를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고주파음이 들리죠? 네, 가속할 때. 그게 이 마이크에 좀 잘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렇게 접지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네, 이 뒷바퀴에 이 엑셀이 도움을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출력이 앞에가 많이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, 앞을 중심으로 차가 끌려간다는 것은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마지막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. 얘가 언더스티어가 나니까 이 막대 그래프의 숫자가 그 개수가 뒤로 좀 비율을 높이네요. 네.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. 그쵸? 아유, 그냥. 자, 잠시 뒤에는 또 내리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, 여기서는 그냥 천천히 가야겠죠? 자, 뭐 그냥 에코 모드로 놔도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여기서 속도를 못 내니까. 지금 이렇게 사실은 뭐 한 개의 절반도 못 쓴 것 같아요. 그런 상태에서 그냥 겉핥기로 이 차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주행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, 그 미세한 차이들은 잘 만들어져 있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접지력이 매우 없는 상태에서는 코너에서 엑셀링을 할 때 일단은 언더스티어가 난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렇게 트랙션이 없을 때는 속도 자체를 좀 안 내는 게 좋겠죠. 네, 안전상.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에 놓더라도 그 안락한 주행 특성은 좀 그대로 다 유지가 된다 하는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할까요? 이상으로 토요타 크라운 2.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의 매우 폭설이 내리는 네,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아주 조금이나마 네, 저의 영상이 차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